안녕하십니까, 홍화상입니다. 자, 풍신수길이가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치기 전에 아주 이상한 일을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느 날 그 천황한테 그 요리를 대접하라고, 그것도 달달이 대접하라고 해서 에, 식당을 하나 이제 그 지정을 하죠. 그 식당은 무슨 식당이냐면 그 생선회를 뜨는데, 그 회를 칼을 들고 생선을 잡고 이렇게 손을 만지면서 쓰는 것이 아니고, 전통 방식에 의해서 회를 뜨는 그런 전통적인 아주 식당인데요. 이 식당은 칼과 젓가락, 쇠젓가락 두 개만 가지고 회를 뜹니다. 그러니까 손을 밀체 대지 않습니다. 사실은 이게 원래 일본의 회를 뜨는 방식입니다.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회 뜰 때 보면은 전부 다 생선 잡아가지고 한 손으로 생선을 붙잡고 전부 칼로 두께를 조정하면서 쓸잖아요. 그런데 생선회나 초밥도 마찬가지인데, 사람 손이 닿으면 사람 손에 온기가 있기 때문에 에, 뭐 요새는 뭐 손맛이 있다 이런 말을 하지만, 생선에는 부패가 빠른 그 재료입니다. 그래서 그 생선을 손을 안 대고 하는 게 더 정상일 겁니다. 그래서 그러한 이 생선회를 뜨는 방법이 풍신수길의 시대에는 있었습니다. 지금도 있습니다. 교토에 있는 만구루라는 그 집인데요. 뭐 아주 일본에서는 뭐 생선회로서는 최정상에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초밥이 발전하고 생선회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, 이 단적으로 얘기하면 냉장고가 보급되고 난 다음부터 이 초밥이 발전한 거거든요. 그 전까지는 그 뭐 냉장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, 뭐 냉장고에 냉장실에 뭐 회를 3시간 숙성해야 이게 더 맛있다, 이런 건 다 요새 날 얘기고요. 1590년대에는 생선을 어떻게 하면 손을 안 대고 생선회를 뜨느냐,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안 시대부터, 이미 1000년 더 전에부터, 뭐 해안 시대라는 거는 뭐 700년 800년들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러면 손을 대면 사람의 온도가 36.5도이기 때문에 생선은 부패하기 쉬운 그런 물건입니다. 소고기에 비해서. 그러니까 손을 안 대고 쓸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쪽에는 한 손에는 손을 들고, 한 손에는 쇠젓가락 두 개를 들고 생선을 뜹니다. 그러면 그게 뜬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게 그 천황이 자기네 집에 서 드시는 게 아니거든. 천황은요, 그 궁궐에 앉아 갖고 있는 거지, 그 천황이 무슨 식당까지 와서 밥 먹지 않습니다. 그러면 그 망구루가 있는 지금 현재 가장 전통 요리를 하는데, 지금 일본에서 뭐 저도에서는 그 집밖에 없지만, 그 망구루가 지금 그 3조 거리에 있는데, 3조에서 1조까지 아무리 지가 빨리 뛰어가도 두 블록을 뛰어가야 되니까 최소한도 15분 20분 걸릴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손으로 대서 했을 때는 부패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, 오로지 칼과 금속인 쇠 꼬챙이 두 개를 놓고 회를 뜨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회를 대접을 했어요. 그리고 뭐라 명령하냐면, 한 달에 한 번씩 연회를 거기 직접 가서 해드리라고. 자,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궁궐에 가서 이 망구루의 주인인 그 주인장의, 지금 주인장의 그 아주 오래전 할아버지 선조가 그런 걸 했는데, 제가 지금 한반도를 치려고 하니까 천황께서는 이 회나 좀 드시면서 그냥 그대로 잘 계십시오. 거기에 대해서 뭐 비토하지 말고 알고 하지 마십시오. 물론 천황은 경제력이 없습니다. 힘도 없습니다. 돈이 없으니까 힘이 없죠. 뭐 군사도 별로 없고. 그런데 천황 밑에는 70가의 공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천황 밑에 있는 가신들을 보고 공가라고 하고, 막부 밑에, 쇼군 밑에 있는 이 가신들을 보고 무가라고 합니다. 이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공가의 경제력은 1500석부터 3500 사이, 3500석 사이. 그 다음에 천황 자체는 6500석 정도. 그러니까 이거 다 합쳐봐야 70가 곱하기 평균 3000석 쳐도 21만 석밖에 안 되고, 천황까지 다 합쳐도 22만 석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
이 천황은 힘이 없지만 천황이 무서운 건 딱 하나. 쇼군에 대한 임명장을 줘야 됩니다. 그 쇼군이 이걸 받아야 돼요. 그런데 경제력 있고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임명장 주죠. 근데 가끔가다 또라이 같은 천황들이 있어서 임명장을 거부하는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국제전쟁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천황이 반대해버리면 쇼군도 좀 골 아파집니다. 이건 국민이 반대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요. 국민들은 쇼군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천황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인데, 그래서 망구루에서 하는 그 꼬챙이를 들고 하는 그 푸조라는 방식, 포정식이라는 그러한 이 생선 요리를 대접을 하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는 지금 오사카도 아니고 저 큐슈 끝에 있는 나고야 성에 내려가서 거기에 지휘소를 차려갖고 지휘본부를 거기서 직접 자기가 지휘를 해야 되니까 내가 전쟁하는 데 대해서 왈가하지 마시오.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망구루의 주인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연애 잘 해드리고 천황이 심심하고 하지 않게 뭐 쇼군 얘는 어디 갔나 뭐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고 난 나고야에 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오 라는 걸 갖다가 이제 천황에 대한 그 마지막 대접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천황이라는 이 존재는 지금도 참 묘한 존재인데 군림을 하지만 지금도 통치는 하지 않잖아요. 옛날에 똑같이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도 총리가 임명장을 천황이 지켜줍니다. 신임 총리가 오면은 임명장 주고요. 근데 천황이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임명장 안 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법 절차거든요. 일본에서는. 그래서 천황한테 전통 방식의 사시미와 그 초밥을 만드는 망구루 주인한테 명령을 해서 망구루의 음식을 대접하게 됩니다. 이게 또 이 풍신수길이의 천황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또한 절차상 계략이었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풍신수길이가 이제 그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는데 뭐 전쟁 상황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지만은 그 중에 핵심만 말씀드리고 풍신수길의 죽음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